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제 흔히 칭하는 명태균 씨의 계속되는 폭로, 뭐 매일 계속 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5,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전화를 해왔다. 언제 입당해야 되냐 물어봐서 7월 30일 날 입당해라 했고 자신 말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관계가 끊겼다는 그 주장을 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그는 나 자신을 모른다. 지금 집 대문도 안 열었다. 이렇게 숨겨놓은 카드가 많음을 암시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조심하라고 말한 정치인은 친윤 핵심 윤한홍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에게도 명 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명 씨는 어젯밤 또 SNS를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라. 미수금이나 갚으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윤 의원 건도 뭔가 좀 터뜨리겠다. 이런 좀 복선을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논란 때문에 민주당은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했고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일낼 줄 알았다. 명 씨는 선거 브로커다.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자, 이 명태균 게이트 불똥 어디까지 튈지 배종욱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간다. 네,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거 다 폭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검찰에 구속된다면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 내지는 탄핵한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잠깐 말을 주워 담는가 했더니 다시 지금 포문을 열고 있어요. 지금 뭐 자기가 제기한 그런 문제의 20분의 1도 지금 안 털어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정적인 뇌관이 뭐가 될까? 예.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 결국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해 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해주고 뭐 6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또 경선 후보 시절에 여기서 여론조사를 뭐 수십 차례 했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훨씬 좋게 나왔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3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주고 그 대가로 온 돈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 대선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선 범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실제로 연루가 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또 오늘 폭로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당시에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가 흘러 들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연구소가 4차례나 고발이 돼가지고 한 차례 벌금을 문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한계가 있다. 왜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어떤 분이 명태균 때문에 하늘도 뒤집어지겠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대통령실 뭐 하나 고발해야지. 김민수 대변인.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하나 고발해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의 문제지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비단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충분히 고발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치 브로커예요. 정치 브로커인데 좀
실력 있는 정치 브로커다. 브로커들 중에서 큰 손들하고 만났던 흔적이 있는 브로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 공천이 돼서 후보가 됐던 사람들은 이거 압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요. 수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분들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면 이게 적화되기 때문에 누가 오든 간에 만나고 특히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지역 내에서 어른이라거나 당내 어른이라거나 누구 좀 만나보라라고 하면 이거 거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들, 조언을 하든지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가 거기다 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고경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앞으로 가라고 해서 앞으로 갔더니 내 말대로 앞으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깊은 관계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국무총리 누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김영선 공천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당시에 북한 대사로 보내야 된다. 어떤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것은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이 영향력을 미칠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브로커로서 허언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가대망상이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걸렸던 적이 있고 공직선거법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 개입해서 또 벌금을 문 적이 있고요. 또 이게 사기죄도 있어요. 취업 알선 등 사기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 한 명의 이 정치 브로커 한 명의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냐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사람 말 한마디를 믿고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도를 지나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명태균의 말은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한 달 안에 뭐 하야 탄핵 이것도 농담 삼아 했다고 하루 만에 또 뒤집었고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사기꾼 정치 브로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지금 막 이분이 언론사들을 다 그냥 돌아가면서 기사가 나고 뭐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 단독이 계속 뜨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단독이 9개가 떴더라고요. 그 보니까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론사들의 이 기자들이 기사 그냥 단순히 흥미로서만 이 사람의 말들을 계속 단독으로 좀 기사를 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자들도 다 팩트체크 어느 정도 하고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하고 기사를 쓰는 것인데 언론사도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뭐 과장되고 뭐 허풍도 있고 합니다만은 10가지 얘기를 하면 한두 가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8가지, 7가지들이 사실로서 여겨진다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솔직히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울 것이고요. 용산은 황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랑 우리 뭐 그 윤 대통령 부부와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들도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확인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순방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확인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반박도 못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로 반박당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 그냥 한마디 솔직히 저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제일 처음에 뉴스토마토에 썼을 때는 공천 개입이었어요. 그래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어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이런 부분에서 공천 개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선이 공천 개입은 쏙 사라지고 그 위에 다른 것들만 계속 지금 부가적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에 근거한 발언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냐. 과거의 최순실 사건 어떤 국정농단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 밑자락이 지금 계속 깔리고 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 할 때 가장 큰 어떤 그 발화점이 됐던 게 뭐였어요? 그 태블릿 PC에서 무슨 뭐 옷가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옷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옷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보면 나중에 그 문건 안에 무슨 뭐 드레스된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것은 저는 대통령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죠.
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솔직히 잘 모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 좀 잘 안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 논쟁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가장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명태균 씨가 이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같이 대화를 나눴던 윤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집 대문도 안 열었다 이렇게 뭐 추가 폭로를 암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녹음의 명수 이명수 기자처럼 파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아요? 뭐 본인이 네. 갖고 있던 휴대폰을 4대를 다 포렌식을 해서 네. 뭐 텔레그램을 다 복원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물론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통화 녹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선거를 뛰어보신 분들이겠지만 사실 이런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선거에는 보면은 후보를 중심으로 진짜 이런 이른바 꾼들, 기획자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 조직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메시지 전문가, 정책 공약 전문가가 정말 뭐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 중에 명태균 씨는 한 명인데 다만 저는 명태균 씨가 아주 허황된 진짜 그야말로 사기꾼의 비슷한 그런 브로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여론을 만질 줄 알고 후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그 입맛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명 실력은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김영선, 뭐 김종인, 그리고 윤 대통령 등등 그 나름대로의 정치 거물들과 계속 연루가 된 거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뭐 되게 선을 그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선을 그을 만큼 서로 낯선 관계는 아니었다고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는 데 있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라는 뇌물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서 뭐 연설문을 써주고 원고를 봐주고 뭐 드레스된 연설을 기획하고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문제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위법이나 탄핵 혐의로 몰아가는 건 매우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진상품을 갖다 주면 나중에 뭐라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지점에서 무슨 지시를 하고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이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뭐 여론조사를 해봐라. 가서 뭐 57만 명 당원 명부로 해라. 이런 기획과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명태균 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명태균 씨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가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했거든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만날 때 지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배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자택에서.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면 대선에서 패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이 현장에 또 명태균 씨가 배석을 했거든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김종인 씨가 또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지금 배석을 함께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단순한 정치 브로커 허언증 환자로 모은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이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왜냐?
김종인 위원장까지 만난 거 하면 당장 3차례가 되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은 5,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명을 하면 완전히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구체적인 저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통화 내역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자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녹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신이 사용했던 핸드폰 이 넉 대를 다 포렌식해 가지고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적인 그게 뭐냐면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지금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국무총리 후보를 또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 이런 부분은 수사가 들어가면 다 나온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통일대박 이게 뭐 최순실 아이디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앙대 교수의 책 제목에서 나온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뭐 비아그라, 마약 얘기, 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특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또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뭐 최순실 숨겨진 재산이 뭐 10조였고 대통령 옷값을 최순실이 내줬다. 그래서 이게 경제 공동체 논리가 됐는데 이것도 특검 수사가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 폭로를 계속 방치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여권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져들 텐데 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합니까? 대통령이나 지금 영부인이 사실은 이런 사건들 정치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대응할 위치는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렇게 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정치 브로커랑 만났다. 이거 자체가 위법이 되네요. 선거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것도 여기에 당내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소개해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 면을 봐서라도 두세 번은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선거 뛰어본 사람들이면 정치인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숱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과 만나고 카톡을 주고받고 이게 어떻게 범죄 행위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안 만나주면 선거판을 해쳐요. 딴 데 가서 욕을 하고 나쁜 영향들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도 주고 고경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포렌식 4대 얘기했는데요. 이 전화기 굉장히 빨리 포렌식 끝나고 돌려줬거든요. 이거는 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포렌식에서.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례적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거는 포렌식 결과가 별게 안 나왔다라는 소리를 방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사람 입에서 어떠한 폭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법 행위와 연관되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내외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뭐 들어오시면 어쨌든 뭐 언급이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다 진짜면 윤석열 대통령 아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명태균이 키맨이다. 상설특검 빨리 해라. 명태균으로 탄핵의 결정타를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한 달 안에 하야는 농담 삼아 했다.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 야권에 먹잇감 주는데 성공한 것 같다. 정치 브로커 입벌구들이죠. 입만 벌리면 구라. 이자의 허풍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밖에 김 여사가 평소 B씨급 정치권 낭인들과 분별 없이 장시간 연락하며 조언이라는 걸 들어왔던 리스크가 마침내 명태균 게이트로 폭발했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